그 사람을 알고 싶다면 그의 돈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라. 일상을 살면서 늘 돈을 보고 돈에 대해 생각하고 또 이야기한다.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세상에 넘쳐난다. 어쩌면 돈은 교환의 도구에 불과하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돈의 무궁무진한 활용 가능성 때문에 우리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하지만 심리학의 관점에서 볼 때 돈은 도구 그 이상의 가치가 숨어 있다. 인간관계에서 돈을 교환할 때 돈의 존재 자체를 다양한 방식으로 감춘다. 각종 경조사비를 봉투에 넣어서 주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설날에 받은 세뱃돈 봉투를 아이들이 받은 직후 바로 열어보면 어른들이 혼내는 이유도 비슷한 맥락이다. 부자들이 돈을 기부할 때 익명을 부탁하는 것도 따뜻한 마음이 왜곡되는 것을 피하고 싶기 때문이다. 돈은 다른 이름을 달고 타인에게 전달됨으로써 인간관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 밖에도 돈은 고통을 줄여주기도 한다. 우리 연구진은 2008년 돈이 진통제의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2009년에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데니얼 카너먼과 갤럽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두통과 같은 통증이 있을 때 재산이 많은 사람의 고통은 평균보다 19% 높았고 가난한 사람은 31%나 더 높았다.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 가운데 좋은 일의 80%는 돈과 관계없지만 비극의 80%는 모두 돈과 관련이 있다. 돈과 감정 간의 관계 또한 이 책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이다. 우리는 돈이 교환의 도구 그 이상을 의미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등장한 돈의 심리학의 연구 목적은 돈과 사람의 정서, 인간관계, 행동, 그리고 각종 전략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포함한다. 이 책에서는 이와 같은 돈과 관련된 재밌는 현상을 분석하고 그 뒤에 숨겨진 인간의 마음을 보여준다. 경제학자 머턴 밀러는 이렇게 말했다. 그 사람을 알려면 그의 돈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라. 이 책은 독자들이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돈의 주인이자 곧 나 자신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돕는다. 안녕하세요. 책이 빛나는 밤의 기현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저우 신유의 지음, 박진희 옹김, 심리학이 돈을 말하다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 저우 신유에는 중국의 명문대학 중 하나인 절강대학의 경영학 교수로서 돈과 심리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석학입니다. 돈과 심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하게 되는 대상입니다. 이 책은 그 두 가지의 연관성을 흥미로운 실험 사례를 통해 다양한 시각으로 해석하고 있는데요. 돈이라는 물질과 심리라는 정신의 영역을 연결하는 과정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모든 사례가 정답이다 라고 할 수는 없지만 실험의 결과는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작은 깨달음을 줍니다. 여러분들도 이 책을 통해 돈을 대하는 자신의 마음가짐이 어떤지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돈이 감정에 미치는 영향. 물질적 자유로움은 곧 스스로가 자유로워지는 길이다. 혹자는 말한다.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행복한 일 중 80%가 돈과 별다른 관계가 없다고 하지만 반대로 비극 중 80%는 돈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슬프고 어려운 일 앞에서 돈은 늘 사건을 해결할 유일한 열쇠로 추앙받는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2009년 나는 다음과 같은 실험을 했다. 먼저 참가자인 대학생들에게 손가락을 얼마나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손으로 가능한 한 숫자를 빨리 세어보라고 했다. 그중 한 조에는 80장의 지폐를 세도록 했고 다른 한 조에는 지폐와 같은 크기의 종이 80장을 세도록 했다. 이후 뜨거운 물에 손가락을 넣고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를 실험했다. 한 조의 학생들에게는 50도씨의 물에 30초 동안 넣고 있으라고 했고 다른 한 조는 43도씨의 물에 30초 동안 넣고 있게 했다. 50도씨는 인간의 피부가 견딜 수 있는 온도의 한계보다 높아 고통을 줄 수 있는 온도다. 반대로 43도는 아주 적당하고 따뜻한 온도다. 그런 다음 학생들에게 각각의 물에 손가락을 넣었을 때 얼마나 아팠는지를 물어봤다. 흰 종이를 셌던 학생들은 50도씨 물에 손을 담갔을 때 매우 아팠다고 했다. 하지만 돈을 셌던 학생들은 같은 온도의 물에서 아픔을 느끼지 못했다. 그리고 43도씨의 물에서는 두 조의 대답 모두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로써 우리는 돈을 세는 것은 사람들의 고통을 덜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실험 결과를 보고 BBC의 한 과학 다큐멘터리에서 비슷한 조건 아래 실험을 다시 한번 진행했다. 다만 여기서는 얼음물로 바꿔 변수를 두었고 결과는 예상할 수 있듯 돈을 센 사람들이 얼음물에서 더 오랜 시간 버텼다. 이렇게 돈을 세는 것만으로도 그 다음에 느낄 고통을 더 오래 참을 수 있다는 것이 또 한 번 증명되었다. 돈을 세는 것만으로도 진통 효과가 있다. 영국의 유명 심리학자 폴 웨블리는 돈은 마치 마약과도 같지만 동시에 치료약의 역할도 한다고 말했다. 나는 여기서 어떤 치료약이냐고 묻는 말에 진통제라고 답했다. 돈의 이러한 특성은 비단 실험실에서만이 아닌 일상에서도 충분히 발견할 수 있다. 불행한 일이 생겼을 때 부자와 빈자 중 과연 어떤 쪽이 더 큰 영향을 받을까? 2010년 노벨 경제학상의 주인공이자 심리학자인 데니얼 카너먼과 갤럽은 미국의 4.5만 주민을 대상으로 고통 증상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고통을 느끼는 정도는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월 수입이 $3,000 이상이며 두통을 겪지 않는 사람은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고통에 19점을 매겼고 두통을 겪는 사람들은 38점을 매겼다. 즉, 두통은 고통지수를 19점 올릴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제 월 수입이 $1,000 이하인 사람들의 답변을 확인해보자. 그들 중 두통이 없는 사람들은 일상 속 고통에 38점을 매겼고 두통이 있는 사람들은 무려 70점을 매겼다. 32점이나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실험은 두통에 국한되지 않았고 각종 다른 질병이나 이별 또는 외로움 등 다른 고통에서도 같은 양상이 확인되었다. 요컨대 가난할수록 고통을 더 크게 느낀다는 것이다. 이렇듯 돈은 인생의 각종 고통을 줄여주는 역할을 톡톡히 한다. 앞서 우리가 진행한 연구는 발표 직후 중국 내 많은 매체를 포함해 11개 국가에서 보도되었고 큰 반향을 일으켰다. 물질 만능주의를 부추긴다고 우리의 실험을 비판했다. 하지만 우리의 결론은 돈이 행복을 가져올 수 있다가 아닌 돈은 진통제 역할을 한다였다. 이 둘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 쉽게 말하면 진통제를 먹으면 진통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진통제는 만능이니
진통제만 믿으세요가 아니라는 것이다. 돈은 자기 중심적으로 만든다. 돈이 사람을 망친다 라는 말은 일상에서도 자주 쓰인다. 하지만 돈은 사람을 바꿀 수 없다. 사람은 자기 마음으로 인해 바뀌는 것이다. 요즘 유행하는 물질적 자유로움의 기준은 스타벅스 그란데 사이즈 음료나 마카롱, 샤인머스켓 같은 것을 원 없이 사 먹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걸 먹을 때 허한 마음이 채워지는 듯한 기분을 느낀다. 2006년 미네소타 대학교 교수 캐슬린 포스는 사이먼스 지의 돈이 감정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연구를 발표했다. 실험 내용은 이렇다. 참가자인 대학생들에게 컴퓨터로 실험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의 과제를 주고 과제가 끝나면 컴퓨터 화면에 자동으로 화면 보기가 실행되도록 했다. 캐슬린 교수는 여기서 한 가지 차이점을 뒀는데 바로 절반의 화면 보기에는 한 무리의 열대어가 헤엄치는 장면을 설정했고 나머지 절반에는 돈 뭉치가 여러 개 쌓여있는 장면을 설정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절반의 학생들 머릿속엔 돈에 대한 이미지가 남게 했다. 이제 첫 번째 과제를 끝마친 학생들에게 두 번째 토론 과제를 주었다. 다만 의자 2개를 건네며 토론할 상대방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으니 먼저 가서 의자를 마주보게 놓고 앉아 있으라고 지시했다. 학생들은 빈 방에 들어가 의자를 놓았다. 그때 연구진은 학생들이 놓은 의자 사이의 간격을 기록했다. 그 결과 열대어를 본 학생들은 거리를 약 80cm의 간격을 뒀고 돈뭉치를 본 학생들은 길게는 약 118cm의 간격을 두고 의자를 배치했다. 통상적으로 한 사람이 일상에서 필요한 공간은 그 사람을 중심으로 원을 그렸을 때 지름이 100cm를 넘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이 연구에 따르면 돈을 본 이후 사람들에게는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자기 중심적 경향이 더 짙어진다는 것이다. 사람은 신념에 따라 행동한다. 그리고 그 신념은 곧 자기 자신이 되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지를 결정한다. 돈은 이러한 자기 중심적 경향을 더 강력하게 만든다. 원래 성격이 좋지 않은 사람이었다면 돈은 그 사람의 성격을 더 망친다. 자기애가 넘치는 사람이었다면 돈은 그 사람의 자기애를 훨씬 더 넘치게 한다. 하지만 심성이 바르고 착한 사람이었다면 돈은 그 사람을 더 착한 사람으로 만들기도 한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물건보다는 경험을 사라. 돈을 써도 행복해지지 않는다면 제대로 돈을 쓴 것이 아니다. 예전 한 유명 브랜드 자동차 광고에서 이런 카피 문구를 내보낸 적이 있다. 누가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 했는가? 그것은 분명 그가 제대로 돈을 쓴 적이 없어서다. 그렇다면 어디에 돈을 써야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심리 전문가들은 물건이 아닌 경험을 사라고 조언한다. 경험이란 일정 기간의 경험을 의미한다. 여행이나 강좌 듣기, 영화 보기 등이 모두 경험에 속한다. 소비의 목적이 어떤 유형의 상품이라면 그것은 재산의 일부가 될 수 있다. 명품 가방이나 값비싼 목걸이, 반지 등이 그렇다. 하지만 소비의 목적이 인생의 경험을 사는 것이라면 그것은 삶의 재산이 될 수 있다. 스파 이용권이나 여행 등이 그렇다. 콜로라도 대학교 보뱅과 코넬 대학교 길로비치 등은 4가지 연구를 통해 경험적 소비는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첫 번째 연구는
97명의 컬럼비아 대학교 학생들로 두 조를 나누어 진행했다. 1조는 최근에 $100가 넘는 경험을 소비한 것을 떠올리게 했다. 2조는 $100가 넘는 물건을 산 소비를 떠올리게 했다. 그리고 곧바로 몇 가지 질문을 했다. 그 소비 후 얼마나 더 행복해졌습니까? 그 소비가 일상을 행복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험 결과 경험적 소비를 떠올린 학생들이 소비 후에 훨씬 행복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의미 있는 소비였다고 말했다. 경험적 소비가 더 행복감을 주는 이유 3가지. 첫 번째 이유. 경험은 시간을 꽃으로 만든다. 꽃의 아름다움을 알기 위해선 가만히 서서 바라보며 음미할 시간이 필요하다. 경험은 소비자들이 시간을 꽃과 같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옷을 한 벌 산다면 그 소비를 통해 흥분되는 감정과 행복은 며칠밖에 가지 않는다. 3개월쯤 되면 그 옷을 봐도 더는 처음 살 때의 기분을 느끼지 못한다. 하지만 여행을 한번 갔다 온다면 3개월 후에 그 당시 찍은 사진 한 장만 봐도 기억이 생생히 되살아난다. 두 번째 이유. 경험은 비교가 되지 않는다. 경험적 소비와 물질적 소비를 비교할 수 있는 이유는 각각을 통해 느낄 수 있는 행복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국산 자동차를 타면서 길에서 값비싼 외제차를 보면 자신의 차와 비교하게 된다. 하지만 경험은 그 무엇과도 비교하기 어렵다. 휴가 때 나는 제주도에 갔지만 회사 동료는 발리에 갔다고 해서 엄청나게 큰 박탈감을 느끼진 않는다. 카터 교수팀은 실험에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물건을 산 뒤에 더 나은 선택지를 보여주는 것은 소비자들의 기분을 나쁘게 만든다는 것을 발견했다. 하지만 경험적 소비의 경우는 달랐다. 아주 멋진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은 소비자들에게 더 괜찮은 레스토랑이 바로 옆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도 그들은 별로 기분 나빠하지 않았다. 세 번째 이유. 인생은 무엇을 했는지로 정의된다. 경험적 소비가 더 큰 행복을 가져다주는 이유는 경험적 소비는 인생의 일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물건이 인생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기는 매우 힘든 일이다. 하지만 여행이나 영화 같은 경험적 소비를 통한 경험은 언제 열어봐도 그 기억의 잔상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다. 연구진은 경험과 자아와의 관계는 매우 두텁다고 말한다. 인생이란 경험 하나하나가 엮어 만들어진 목걸이와도 같다. 꿰어지는 경험이 많아질수록 인생이라는 목걸이의 색깔은 더욱 다채로워지며 그렇게 만들어진 목걸이의 모양은 그 사람을 대변한다. 어떤 성향의 사람이냐는 질문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이전의 자신의 경험과 그때의 행동을 되돌아보는 것을 통해 자신을 정의한다. 예를 들어 여행을 많이 다녔던 사람이라면 자신은 자유로운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한 사람의 자아는 경험을 통해 결정된다. 따라서 다양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그 경험을 통해 인생을 즐기는 방법과 삶의 의미를 배울 수 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책을 통해 돈을 대하는 인간의 심리를 알아가고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꼭 물질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책이 빛나는 밤의 기현이었습니다.